안녕하십니까. 위기관리협동과정 박사과정 중에 있는 최성규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또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국가와 국민의 위기관리를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군입니다. 전투기를 타고 필요시에 군사력을 투사해서 국토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지금 저의 주어진 임무입니다. 지금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면 무장을 달고 제가 이륙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륙을 한 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고 적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그 출격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와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모습이 군인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지키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코로나19라는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그 노력이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프로세스라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정 수행 과정에서 그 행정을 위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공유, 정보 공개 및 정보 관리의 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에서 수행한 정부의 액션이 적절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부적절하였는지를 따졌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정보 수집은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했고 또 이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정보 분석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확진자가 유입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한 감염병 정보를 획득하였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느냐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정보 소통을 했는지 또 충분히 정확한 정보를 받아내고 있느냐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우리가 전문가를 중국으로 파견한 시점도 이미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이 양호하게 수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 수단과 체계 구축은 양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에 미쳤으나 국내에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한 시점은 조금 늦었지만 그 방식 그리고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분석의 경우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분석해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분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확산 초반에 얼마나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느냐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정보 분석 체계를 갖췄느냐, 분석 인력을 갖췄느냐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사태 초기에 중국을 통한 입국자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통제하지 못한 점은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설문조사에서도 84% 의사들이 입국을 일시적으로 전면 제한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늦은 타이밍에 또 얻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초기 대응에는 정보 수집의 시기도 늦었고 방법도 마련하지 못했고 또 이를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유입을 막지 못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방역에 대한 정보 분석은 양호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행정의 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관들의 절대적인 수와 또 전문성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공유와 공개, 관리를 함께 말씀드리면 정보 공유는 국민에 대한 정보 공유라기보다는 정부 기관 간, 또 상하 기관 간, 의료기관 간, 기관 간,
올바른 정보 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정보 공개는 간단하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먼저 정보 공유의 단계에서 보게 되면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꾸렸죠. 그래서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국가 조직, 의료계, 다른 각 조직 간 정보 공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르스 사태 당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법 체계도 개정이 됐고, 또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의사협회나 또 현장에서 대응하는 분들의 그 정보 공유 과정에서 실제로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서는 정보 공유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다른 인력과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가장 양호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양호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조금 과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테지만 재난문자, 예를 들어서 재난문자도 불필요한 정보나 과도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발송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외 언론의 평가도 있을 정도로 숨기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되고, 이것이 감염병을 대처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끝으로 정보 관리는 이러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최신화되어야 하는 과정인데, 정부가 초기에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체계 하에 신속하게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보고서 안에 정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각 단계별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실시한 분석은 반쪽짜리 분석일 뿐이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위기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좀 더 안전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